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바로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일전쟁은 환각이고 삼국간섭이야말로 현실한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삼국간섭은 사실 역사적 사건이지만 청일전쟁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청일전쟁은 말 그대로 수만 명이 죽는 전쟁이고, 삼국간섭은 단지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외교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또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청일전쟁은 환각이고 삼국간섭이야말로 현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종말이 뭐냐? 바로 삼국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삼국 간섭을 통해서 환각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쪽발이, 멍청한 쪽발이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뭐 힘이 없다는 또 헛소리하다가 결국 망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삼국 간섭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국 간섭은 바로 청일전쟁 직후에 일어났던 말이야, 그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외교적 압력이요. 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냐면 청일 전쟁의 대가로 요동 반도를 일본 쪽발이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요동 반도를 다시 중국에게 넘겨주도록 한 게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땅을 얻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배상금을 3천만 냥 더 받는 걸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삼국 간섭을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삼국 간섭을 일본이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하죠. 삼국 간섭을 거부하면 프랑스, 독일, 특히 이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했을 겁니다. 요동은 물론이고 일본 본토까지 침공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서 그럼 청일전쟁의 결과로 결국 이 청나라를 일본이 이겨가지고 한반도 지배의 뭐였더라, 이 영향력을 이제 공고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역사의 가정을 더해본다면 역사의 가정이 없던 어떤 머저리 같은 놈이 떠들었는데, 성경에는 다 가정이에요. 자, 성경에 누차 가정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런 벌을 안 받을 거다. 왜 유대인들이 바벨 유수를 당하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관기 시절, 즉 다윗왕 이전 시절에 계속 이민족이 침략해가지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머저리 마법 멍청이는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아니, 성경에 가정이 분명히 나오는데 성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벌을 받는 거다.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벌을 받지 않고 온전한 나라가 됐을 거다 이 얘기하고, 실제로 어쩌다가 바빌론이나 아시아 같은 제국이 탄생했을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를 최고 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최고 왕국으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유대를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멍청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그 역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대표적인 케이스죠. 즉 역사는요, 애초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 어떤 머저리 같은 놈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이 없어요. 역사를 왜 배웁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역사를 배우는 거야.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뭡니까? 이 순간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저런 선택을 하면 이런 게 가정 아닙니까? 아니, 가정을 만약에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해보면 역사를 왜 배우냐 이거예요. 멍청이 개돼지로 살다 죽지 그냥. 인간은 말이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안 따르고, 분명히 예수님은 동양인인데 셈족인데 이 서양놈들이 뛰어나다, 서양인들 따라한다, 이런 머저 같은 소리에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제대로 된 역사를 안 가르쳐 주니까 역사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왜 우리가 역사를 배우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잘못했더라도 지금은 바른 선택이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간단해요. 왜 청일전쟁이 망각이고 환각이고 이 삼국간섭이 현실이냐? 간단해요. 서양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하죠. 자,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싸워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랬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무기도 많이 가졌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러시아는 큰 나라예요. 아니 애초에 러시아랑 일본이 청나라랑 이 쪽발이가 싸웠을 때도 아니 유럽이 쪽발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이긴 거고 생각보다 러시아가 이제 양무운동 했는데 그게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진 것뿐이지 솔직히 말해 운이 좋아서 쪽발이가 이긴 거예요. 이 일자가 이긴 겁니다. 그럼 반대로 졌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졌어도 상륙하고 싶어도 어차피 바다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바다를 건너서 이 청나라가 진출하려고 해도 아니 그 바다를 가로막으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이 뭐 영국 함대도 있고 미국 함대도 있단 말이에요. 왜 삼국 간섭이 현실이냐? 삼국 간섭의 주체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입니다. 그럼 왜 삼국 간섭에 영국과 미국이 참여를 안 했을까요? 간단하죠. 어차피 참여를 안 해도 당장 급한 건 러시아랑 미국이랑 독일이니까 결과가 뻔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삼국 간섭이 안 된다 싶으면은 5국 간섭, 6국 간섭 해가지고 러시아, 미국 필요하다면 청나라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쪽발이를 말살시켰을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쪽발이가 이게 그래도 그 순간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러난 것 뿐이지 안 그랬으면은 진짜 러시아나 프랑스의 호되는 특히 독일은 산동 지역에 이미 진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뭐냐 크게 혼났을 겁니다. 쪽발이들이. 즉 다시 말해서 현실이 뭐냐? 현실은 이 뭐냐 이 유럽 삼국 물론이고 유럽 어느 나라도 일본이 선진국되고 일본이 강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원래 왜 청일전쟁의 환각이냐? 청일전쟁의 결과로 왜 요동반도를 차지했겠습니까? 사실 요동반도 뿐이겠습니까? 내친구의 북경까지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이 청나라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었지? 그런데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러시아도 감당하기 힘든 유럽 국가인데 아니 쪽발이랑 청나라가 이 짱깨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은 나라가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쪽발이의 기술과 청나라의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하나가 되면 러시아보다 더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쪽발이가 중일전쟁 일으켜가지고 아시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무너진 것 때문에 공백이 생겨가지고 결국 1, 2차 세계에 터져가지고 수천만의 서양놈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미 그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 러시아가 말 그대로 삼국 가서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겁박한 거예요. 만약 일본을 말을 안 들었으면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어떻게 전쟁했겠습니까? 먼저 청나라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줬겠죠. 그래 다시 전쟁이라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목적이 뭡니까? 결국 러시아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러시아의 자원을 빼앗기 좋게.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청나라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청나라를 강탈할 수 있게. 왜냐? 어쨌든 중요한 건 일본은 바다 건너 나라니까 해군이 있어야지 상륙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해군이 뛰어나가지고 진짜 외국에 수입한 함대 몇 개 있는 중국 해군에서 어떻게 상륙한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일본이 잘 싸워도 설령 결론이 뭐냐면 한국 간섭으로 물러났을 때 쪽발이 내린 결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다시 말해서 힘이 강해가지고 삼국을 압도할 수 있다면 삼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필요하다면 영국, 미국, 필요하다면 이 청나라까지 다 가서 해가지고 쪽발이를 압살했을 거예요. 어떻게 태평양 전쟁처럼 필요하다면 원자폭탄까지 터뜨려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쪽발이를 그런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뻔한 거예요. 이 식민지 백성 어떻게 살았을까? 이 그동안
이 러시아나 프랑스나 독일이. 심지어 독일까지 막 써면서 그런 식으로 억압했잖아요. 그런 꼴 당하는데 그걸 누가 참겠습니까? 그게 뻔히 보이는데. 특히 이 일본이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인도까지 진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국제적 감각이 있어요. 왜냐, 이 어차피 세계의 경제의 중심은 인도의 원자재와 중국의 공업력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 러일 전쟁, 이 청일 전쟁 당시에 세계 GDP 1등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청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한 지원을 이 일제한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더 느낀 겁니다. 아니 막상 청일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는데 청일전쟁 결과로 요동반도 뺏기니까 아 요동반도 몇 개 돌려줘 이렇게 날치니까 왜?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 당시 유럽은 그래도 정상이라서 균형을 깨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일제가 이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이 대량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어느 유럽도 사실 일제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제는 이용당하는 똥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걔가 주인을 무니까 그 응징을 강하게 된 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현실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도 쪽발이의 성장을 바라잖아요. 이 멍청한 쪽발이만 이 서구 열강한테 속은 거지 서구 열강 누구도 쪽발이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것에 속은 쪽발이와 쪽발이 앞제비들만 바보 머저린 겁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